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쉬었어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소양을 배우셨잖아요. 이제 소양 배우신 것만으로도 현장에서 원하는 인재에 많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실무. 여러분들께서 현장에 가시면 이제 부딪히게 될 실무 사항들, 이제 주요 사항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갈 거고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계 설비인데, 기계 설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압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압력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예,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압력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 재미있는 문제인데, 다음 중 압력계의 지침이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게 다 원통이고요. 원통에 물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통의 이 높이가 다 똑같고 압력계의 높이도 다 똑같아요. 그 물이 다 가득 들어있고요. 이 경우에 압력계 지침이 가장 높은 게 어떤 걸까요? 예, 2번? 3번? 예. 자, 요 문제는 제가 현장에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몇 번 내봤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잘 못 맞추더라고요, 이거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기계 설비 관련한 기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이 문제를 좀 많이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예, 요 뒤에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실제 압력계를 두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에서 이제 압력계 이슈가 있었던 사례예요. 소방배관인데, 소방배관의 이제 압력계가 이렇게 보시면은 1.56, 다시. 여기 지침이 1.56을 가리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침, 눈금이 두 가지가 있죠? 까만 게 있고, 빨간 게 있고. 빨간 거는 단위가 kg/s 제곱센티미터고, 까만 거는 메가파스칼인데, 지금 이 안에 까만 게 국제 표준이에요. SI 단위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점점 이제 국제 표준 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요 메가파스칼만 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56 메가파스칼, 이 1.56 메가파스칼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계기를 보고. 그러면 일단 이게 정상인가 아닌가? 높은가 낮은가? 예, 이런 거를 판단해야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가? 예. 모르겠죠? 예, 당연히 모르죠. 왜냐면 기준이 있어야 뭐 높은지 낮은지를 알 텐데, 지금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에 뭐가 하나 있네? 요거 매직으로 딱 거놨구나. 좀 알고 부지런한 관리자가 거는 거지, 여기다 매직으로. 자, 그러면, 요거에 비해서 높구나. 그러면, 높네? 과장님, 이거 뭐가 좀 높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예. 이게 현장의 일반적인 사례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압력계라는 게 거의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격도 얼마 안 하니까 좀 오래된 압력계는 뭐 주저하지 말고 팍팍 교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압력계가 좀 오래되면은 이 압력계를 교체하려고 딱 떼면은 압력계가 지침이 딱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지 않고 요거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된 압력계는 그냥 무조건 믿을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이런 매직 표시조차도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 내지는 뭐 신규 현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걸 보고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56메가. 이 1.56메가가, 메가파스칼이 갖는 의미는 뭐냐? 결론적으로 물 높이 159m라는 거예요. 159m. 물 높이 159m라고 하는 얘기는, 요 관계가 이제 1메가파스칼은 물 102m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를 일단 머리에다 두시고, 그렇게 한번 또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압력계에 표시되는 그 수두, 양정,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 물높이의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게 이제 자연압인 거죠. 이 낙차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연압. 다시. 아이고. 이 건물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압. 그 다음에, 이게 자연압이고, 자연압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최상층까지 딱 차 있기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최상층에서 이렇게 쏴야 되니까는 거기에 방수압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펌프실에서부터 최상층 방수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배관 마찰 손실, 뭐 부속을 지나면서 그 축소 확장, 뭐 엘보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런 손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여유를 두면은 이게 이제 그 펌프가 갖게 되는 양정인 거죠. 펌프가 이 정도,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양정이 설계가 되는 거겠죠. 설계가 되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각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낙차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현장에 딱 가시면은 도면을 보시면 돼요. 근데 참고로 도면이 이제 관리자분들은 현장에 가서 도면을 딱 펼쳐놓으면은, 아, 이거 좀 안 해? 이렇게, 뭐 좀 아는 관리자 같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신빙이 현장 가갖고 도면 딱 펼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좀, 막 오버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렇고, 현장에 가시면은, 이제 딱 도면을 딱 보면, 현장, 그 도면을 보시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건축 도면이죠. 건축 도면에 중다면도 뭐 이런 데 보면은, 지하층이 보통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지하 주차장이 있으면은, 여기 지하 2층이 3.5m, 펌프들이 보통 지하 2층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이 4.8m 이렇게 있고, 그 1층 필로티가 여기는 6.5m네요. 그리고 2층부터 이제 층간 2.8, 층고가 2.8m고 이게 25개 층이 있다. 지금 대충 이런 상황이고, 여기 마이너스 1.4 두 개는 거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압력계까지 높이 뭐, 그 다음에 최상층에서의 그 노즐의 높이 뭐 빼고 뭐 이런 걸 대충 감안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약 그 낙차가 82m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수압력은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술 기준이. 일단 지금 예로 든 펌프 같은 경우에 그 배관 같은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하고 스프링클러가 겸용되는 배관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소방은 화재 안전 기준을 봐야 되고, 화재 안전 기준상으로 옥내 소화전은 0.17메가 최소, 그 최대 0.7메가, 스프링클러는 0.1, 1.2 사이, 요 사이인데, 그러면 둘 중에 옥내 소화전이 더 높으니까는 옥내 소화전 최소 방수압력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참고로 그 일반 그 급수 펌프나 이런 거다 그러면은 우리 기계설비 기술 기준 별표 5에 보면은 각 그 부하들의 최소 압력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샤워 수전을 예로 들면은 샤워 수전이 0.13메가파스칼이 최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아까 이 압력계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먼저 낙차가 그 몇 메다라고 했죠? 자연압이 82m. 그 다음에 방수하는데 필요한 압력이 옥내 소화전이 0.17메가니까는 아까 1메가파스칼이 102m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간단하게 100m라 치고 그러면은 여기 17m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손실이 있잖아요. 손실은 이게 계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한 20m 정도, 20에서 30m 쓰면 된다는데 요거는 그냥 20m로 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유를 10%, 그래서 곱하기 1.1 이렇게 하면 뭐 130.9인가 뭐 요 정도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건물의 실제 도면에 장비 일람표를 보면은 펌프 양정이 131m로 나와요. 그냥 뭐 대충 계산한 건데 우연히 좀 얼추 비슷하게 맞았네요. 그리고 여기 평상시에 운영됐을 때 마킹해 놓은 거 보면은 한 125m 정도 되죠, 대충. 이 정도. 예.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전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요거는 1.56메가파스칼이니까 요거를 곱하기 102를 하면은 요 159m가 나와요. 159m. 예, 159m면 좀 높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대충 이렇게 자연압이랑 뭐 방수압력, 뭐 이런 거. 방수압력 아까 여유를 뒀는데, 여유를 배제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샤워 수전이다. 샤워 수전을 구하러 하는 급수펌프다. 그럼 예를 들어서 최소 13m가 최소인데, 그러면은 한 10m 정도 더 두면 23m가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냥 여유로 하지 않고, 그냥 10m 정도를 플러스, 그 방수압력에다 10m 정도를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봐도 얼추 어림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좀 높잖아요. 그러면 이 높은 게 뭐가 문제냐? 일단 뭐 당장 뭐 빵 터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배관의 압력은 꼭 필요한 압력, 범위 내에서 가급적 낮을수록 배관 수명에는 좋다. 압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좀 많아지는 거예요. 배관에는. 지금 소방 배관에는 그렇게 좀 영향이 좀 덜한데 이 폐회로 계속 순환하는 지역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데는 압력이 높을수록 부식도 더 부식 마모 뭐 이런 것도 더 촉진이 되고 뭐 소음도 더 발생할 수가 있고 뭐 그런 부작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력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실질적으로 왜 발생을 했느냐? 이 소방 성능 점검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저 압력 시험이라고 이제 물이 방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펌프를 가동시키는 시험을 한 건데 일반적인 시험 방법하고 좀 이때 다르게 시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이 끝나고 나서도 이 배관에 그 최저 압력이 남아 있었던 거죠. 최저 압력이 그 펌프의 전격 양정의 한 20% 정도를 더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얼추 딱 이 정도 압력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건 최저 압력 시험하고 그냥 같다. 예.
예, 그래서 요거는 물을 좀 빼서 요 정도로 이제 맞춰주면 좋은 거죠. 예, 요거 참고적으로 그렇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1메가파스칼은 102m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예. 그럼 그 사연을 이해하려면 먼저 압력이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압력이란.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수직 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저는 요거를 그냥 단위로 쭉 표현을 했는데 파스칼이라는 압력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 이걸 이제 쭉 풀어나가면은 이렇게 돼요.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로 이렇게 딱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우리 기술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로지 H라고 보통 이렇게 돼 있죠. 밀도, 중력 가속도, 높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요걸 이제 딱 대입을 해 보면은 그러면 이 높이는 압력을 밀도와 중력 가속도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은 1메가파스칼이 100만 뉴턴 퍼 제곱미터니까 요 100만을 물의 밀도 1000kg 퍼 세제곱미터 하고 이제 9.8m 퍼 세크 자승을 딱 적용을 하면은 102가 딱 나와요.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1메가파스칼은 102m다 이렇게 되고 여러분들 102m 그러니까는 끝에 2가 좀 껄끄럽잖아요. 그냥 100m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현직에서 뭐 큰 무리는 없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꼭 기억하실 거. 자연압은 물 높이로 정해지고 1메가파스칼은 102m다. 요것은 이 두 문장은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 요소는 여러분들께서 시설 관리를 떠나는 순간까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예, 이제 정답이 뭔 것 같아요? 2번?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2번이라고 그러시면 어떡해? 답은 이 높이가 다 똑같고 물이 가득 차 있다 그랬잖아요. 압력은 아까 뭘로 정해진다 그랬죠? P는 rho GH 밀도와 중력 가속도와 높이로 정해진다. 지금 밀도, 물 똑같죠? 중력 가속도 다 똑같죠? 그러면 높이에 의해서만 정해지잖아요. 근데 높이가 다 똑같다 그러네? 아, 그러면은 압력은 다 똑같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 똑같다. 예. 그런데 이게 뭐 수식으로 계산식으로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공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이게 가슴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에 무게가 더 많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중간이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무게가 많으면 더 많은 힘이 가해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압력계는 똑같다 그러지? 뭐 파스칼의 정이고 어쩌고저쩌고 뭐 다 이해는 하겠어. 그런데 가슴에는 와닿지 않아. 그래서 세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헷갈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느끼는 바와 왜 다를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는 물그릇이 요만한 데 있고 요만한 데 있어요. 그럼 여기에 물이 둘 다 가득 차 있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가득 차 있으면은 이 밀도, 그러니까 이 내용물의 밀도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는 뭔가? 두 개의 차이. 내용물은 똑같고, 그러니까 밀도는 똑같은데, 킬로그램 퍼 세제, 밀도는 똑같은데, 부피가 다른 거잖아요. 이만한 그릇에 꽉 찼냐, 요만한 그릇에 꽉 찼냐. 요 부피의 차이에 의해서, 이거는 무겁고, 이거는 덜 무겁고, 이런 게 되잖아요. 그럼 이 부피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아까 압력의 정의로 돌아가 보면은,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러면은 이 힘에 이 단위 면적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 작은 그릇, 큰 그릇, 요 차이는 부피, 세제곱미터에 의해서 달라지는데 단위 면적당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뭐뭐당 그러면 이렇게 그걸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딱 나누면은 딱딱 약분돼 가지고 메타만 남는 거죠. 높이만 딱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이기 때문에 높이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달리 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요 케이스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이렇게 보면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똑같다. 예. 그러면은 요게 똑같은 면적이라고 했을 때, 예. 그러면은 요 높이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죠. 요 높이에 의해서. 예. 이렇게 나눴을 때, 예. 이렇게 나눠보면,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과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의 합. 그러니까 요만큼의 압력인 거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제. 이렇게 잘라보면 똑같잖아요? 요만큼이. 예.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은 뭐 차치하고 결론. 압력은 높이, 물높이다. 그 다음에 1메가파스칼은 102m다. 내지는 100m다. 요거만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설명이 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기계 분야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현장에서 시설 관리하면서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니까 댓글에 남겨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